안녕하세요. 네, 국민노조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안 오려고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믿음도 깊지 못하고 여기 훌륭하신 분 앞에서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안 오려고 했는데 여기 계신 집사님들의 기어이 오라 그래서 하여튼 끌려왔습니다. 만나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 부산에 저는 광주에서 초중고를 다녔어요. 부산은 옛날에 85년도에 제가 노동운동 할 때 부산 여기 사상동 구치소에서 만기출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좀 싸나웠거든요. 오늘은 오셔서 이제 왔을 때 우리 박배균 집사님께서 대구탕도 사주시고 맛있게 먹고 오늘은 날씨도 좋고 좋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멋진 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 교회를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 여기 계신 크리스찬 성도님들의 열정과 헌신 그리고 피와 땀, 저게 결정체가 이게 수영로 교회 이 성전 아닌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렇게 멋진 교회를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보니까 마음도 아프지만 그래도 앞으로 주님의 세상은 여러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니 원래 제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높은 데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12제자하고 거닐 때 어떤 제자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면 예수님처럼 높게 될 수 있습니까? 할 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낮은 데로 임하면 높아지느니라 그랬어요. 저 높게 불 켜진 데보다 낮은 데가 앞으로 훨씬 높아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저 민주노총 얘기하기 전에 옛날에 그 독일 나치에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독일 나치가 사람을 어떤 교수를 자꾸 데려다가 학살하고 감옥 보내고 했는데 나에게 오지 않아서 그냥 침묵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잡혀갔을 때는 그를 위해서 누가 소리쳐 주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이 문정권 들어서 제가 보니까 교회를 탄압하는 방법이 교모합니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교인들한테 이렇게 추수 사기꾼 비슷한 신천지 같은 게 있어서 미움의 대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잘못을 하니까 거기를 이재명에도 가서 그렇고 그냥 박살을 내요. 그래 놓고 그것을 교회 일반으로 등치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예배를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잘 모르고 신천지를 탄압할 때 신천지 사람은 좀 탄압당해도 싸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것을 교회 일반으로 등치시켜서 교회 예배를 정치 방향으로 탄압할 때 또 우리는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그때 제가 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서울 장해동이었던 목사님께서 용감하게 나셔서 홀로 문정권과 대적을 하시는데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가보니까 서울시에서 교회를 폐쇄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보는데 40만 명이 넘게 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순복음교회도 5천 명이 안 돌아요. 교회를 폐쇄하니까 전부 그냥 일반 아주머니들이에요. 광화문 나와서 그냥 막 예배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서울시가 그냥 돌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진가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여튼 발현되는구나. 하여튼 세상이 좋아질 때는 이게 돌멩이인지 진주인지 구분이 안 되는데 누가 교회를 탄압할 때 앞장서 싸우시는 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여러 명도 집회하는 거예요. 안 그렇고 세상 일을 모른 척 하는 분들은 전부 무임승차 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노동운동 가니까 이제 노동조합 얘기할게요. 저는 과거에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광주에서 서울로 돈 벌러 올라가서 고등학교 다니다 말고 평화시장에 취업을 해서 봉제공장 다녔죠. 재단사도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배운 거는 장충동에 있는 경동교회라는 데서 야학을 했어요. 강월령 목사님 계신 데서. 그때는 하여튼 세상이 하여튼 어렵고 힘들 때여서 교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했는데, 그게 좀 과하니까 어떻게 되냐, 저 카톨릭의 정의사회 구현단인가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냥 무슨 깽판도 아니고 하여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과해도 안 되지만 사회 문제에 대해서 눈 가리고 있는 것도 정의와 진리를 외면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민주노총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연원을 얘기할게요. 사실상 예수님도 뭐 큰 잘못이 없는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형벌을 당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백성들이 우리들을 구하는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의 막시즘에 보면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겠어요? 북한에는 김정일, 김일성 이 사람들이 얘네들이 신인데 그보다 더 높은 왕 위에 점이 하나 있는 분이 계시면은 빈정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이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거기 왕 위에 아까 여기 계신 점이 하나 있는 분이 다시 계시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용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은 종교라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 역사관이 일제시대 때 항일 무장 투쟁을 한 김일성이 우리나라의 정통성이 있고, 남한은 친일분자와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신식민지다, 그래서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우리나라 역사학자들 구분을 해가지고 자꾸 지금 현 정부도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70년 지났는데 어떻어요? 제가 봉제공장 평화시장에서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 할 때 우리 일당이 2,300원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됐어요. 원조 받다가 세계를 원조해주는 나라가 돼서 정말로 잘 사는 선진국이 됐는데, 이렇게 잘 사는 우리나라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무슨 죽창가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독립됐는데 독립운동 얘기하고, 민주화가 다 됐는데 민주화 얘기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92년도에 동구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마르크스 이론이 좀 사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운동을 접고 국회 들어가서 보좌관도 하고 쭉 그랬죠. 그래서 저는 92년도에 이 소련이나 동구권이 무너지는 거 보고 좀 사기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민주화 됐는데 민주화 투쟁을 하는 사람 보니까 저는 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리가 아닌 거짓과 우리는 싸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라를 구하는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의정장들이시라고 저는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그렇게 있는데 왜 그러느냐? 과거에 황교안 대표가 통진당 해산시켰잖아요. 통진당을 해산시켜서 그 사람들이 지하로 들어가다가 어디로 갔냐? 성남 알죠? 네. 이재명이 시장했던 성남에서 또아리를 틀고 그 잔당들이 경기동부연합, 울산연합, 광주 전남연합, 인천연합 이렇게 모여가지고 지역 내에서 각종 시민단체, 또 풀뿌리, 그 지방자치제 이런 데로 이 진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는 그런 경기동부연합과 새를 손을 잡아서 성남시장에 당선이 되지요. 그렇게 한 그 경기동부연합이 그렇게 했다가 어떻게 되느냐? 요번에 민주노총 지도부를 장악합니다. 그 민주노총 지도부를 장악한 사람 누군지 아시죠? 요번에 구속된 양경수예요. 옛날 같으면 양경수가 구속이 안 되는데 저하고 정광훈 목사님하고 유튜브에 나와서 맨날 민주노총 깨니까 정부에서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덮어놓을 수 없는 송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속을 시킨 거예요. 옛날 같으면 구속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절대로 안 시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양경수가 어떤 사람이냐? 용인외대라 그래서 옛날 이석기 내란 음모죄로 징역간 그 사람이 다니는 학교에 총학생장을 했고, 그 사람이 뭐냐면은 요번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요 문제된 택배 노조 있죠. 택배 대리점 재산을 강탈하려고 괴롭혀갖고 자살에 이르게 한 그 노조 위원장이 진경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이에요. 그 사람이 뭐 했겠어요? 2006년도에 방북을 해가지고 50여 명을 이끌고 대성산 혁명열사령에 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현재 이런 사람들이 민주노총의 지도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사파라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주사파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근거가 있어요. 이번에 민주노총의 양경수가 위원장 될 때 5대 핵심 과제를 걸어요. 어떤 걸 거냐? 10월 20일 날 총파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파업의 내용이 뭐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국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내용이 어떤 교회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이런 서원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총파업을 하는데 무슨 이유를 하냐? 첫째가 기간산업 국유화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가 뭐겠어요? 전 주택의 50%를 국유화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방 예산을 삭감하자는 거예요. 한미동맹 철폐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100만 돌봄 노동자를 국가가 고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로 재난 시기에 해고 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교조, 그 다음에 공무원 노조의 정치활동 노동상권을 보장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것하고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하고 한미동맹이라든가 국방예산 삭감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다시 얘기하면 제가 민주노총을 노동조합 위원장 한 사람으로서 비판하는 이유는, 좀 파업하는 거 좋습니다. 할 수 있어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 목적이 타당해야 되는데 불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현대자동차의 회장이 국방예산 삭감 들어줄 수 있나요? 못 들어줍니다. 그런 걸 가지고 파업을 하자고 했니, 우리들은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회대전화라는 목표로 해서 다른 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양경수는 어떻게 했냐? 10월 20일 날 총파업을 해서 힘을 과시한 후에 대통령 나와라 그래서 앞으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결합을 해서 사회대전환, 그래서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것이 민주노총의 생각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은 써먹을 만큼 써먹고 다 써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로 경기 동부와 연관성이 있는 자하고 물밑에서 함께 샴 쌍둥이처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동부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첫째, 민주노총이고, 정치권은 누가 있겠어요? 성남에 터를 둔 경기 동부의 이재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둘은, 그래서 겉으로는 다르지만 안으로는 하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빙산처럼 위에 나온 것은 일각이지만 밑에는 뭐냐면은 이권 카르텔로 해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라든가 그런 공무원 노조들이 그들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민주노총이 마치 북한의, 남한의 문재인 정부의 뭐 인민무력부 이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선거로 하거나 올바른 합리적인 이야기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시 문제가 되면 뭘로 해결합니까? 폭력, 불법,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번에도 삼립방 같은 죄 없는 자영업자로 괴롭혀가지고 그걸 망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그 신문 봤죠? 모르게 빵반죽 한 것을 이물질 오물을 넣어서 한 것을 전부 촬영을 해가지고 그때 무슨 정의당인가 누구 국회의원한테 갖다 줘서 그걸 얘기하니까 빵 만드는 이럴 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요? 다 망하지 않겠어요? 그런 건 뭐예요? 그런 것은 이제 경제적 테러예요. 이런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 이런 자들이 세상을 장악하면 그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맨 먼저 기독교부터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의 피와 땀과 헌신을 이렇게 높게 지어도 하여튼 본질을 보지 못하면은 하여튼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하여튼 타협하게 되고 세상을 잘못된 것을 눈 감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들의 손해, 교회의 손해,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문정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민주노총입니다. 그때 70만 명인데 대표적인 거로는 여러분 택배노동조합 그러면은 여기 자영업자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자영업자의 연평균 통계청의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600만 원가량 됩니다. 평균. 그 다음에 이 도시근로자 이 소득이 약 3,600만 원가량 돼요. 택배 기사들의 연 소득이 얼마쯤 되겠어요? 7천만 원가량 됩니다. 평균으로 계산해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택배 기사는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근로자가 아닙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가 2017년도에 그 사람을 노조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뭐 배웠어요? 아메바 배웠죠? 아메바가 뭐예요? 동물입니까? 식물입니까? 단백질도 있고 엽록소도 있어요. 엽록소는 식물한테 있잖아요. 동물도 아니고 식물도 아니고. 그러면은 택배노조는 뭐예요? 그게 근로자예요? 사용주예요? 그게 박쥐처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벌 때는 사장이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근로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것이 정의롭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요전에 너하라 TV 정강구 목사님 방송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정권을 잡아서 연설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뭐라 그러더라? 예? 아, 그렇죠.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그게 어디가 나왔는가. 저는 문재인 얘기인 줄 알았어요. 2015년도에 시진핑이가 한 얘기인데 그래서 2015년 인민일보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야 이게 표절한 걸 가지고 자기 얘기를 했구나. 처음에는 저도 멋있어서 감동을 했죠. 마치 그 링컨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 이런 것처럼 과정은 균등하고 어쩌고 공정하고 정의 그래서 그러구나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현재 성남 대장동이 정의롭습니까? 조국이 진리와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노동운동의 논리는 원래는 그렇습니다. 옛날에 자본주의 초창기에는 정말로 힘들게 일했어요. 저도 구로공단을 일할 때 여성들은 전부 공장 보내고요. 남자들은 전부 학교 보내요. 그래서 여성들은 공장 보내서 월급 타서 남동생이나 오빠 학용품 사주고 제가 80년도 70년도에 공장 다닐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사리 손으로 봉지 만들고 쇠탑 떼고 가발째 가지고 다 수출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 노동운동에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래서 제가 경동교회에서 장충동에서 야학 다닐 때 뭘 배웠는지 알아요? 한문 공부했어요. 왜냐? 그때 사용주들이 근로계약서 쓸 때 한문으로 쓰면 이게 검은 것은 글씨고 허연 것은 종이 그래 잘 몰랐어요. 이렇게 할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30-40년 동안 우리나라가 한 10번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동조합이라는 약자의 논리, 약자의 방패를 강자들이 몸에다 휘감고 약자 코스프레를 한 겁니다. 여러분 LH 같은 데 가면은요 직원이 10,000명이 넘는데 문재인 정부 때 2,000명을 더 뽑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1억이 넘는 연봉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에. 퇴직 전 3년 전에는 뭐겠어요? 전문위원이라 그래서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냥 놀고 먹으라고 놔둬요. KBS 어떻게 하겠어요? 다 그렇게 요새는 AI 컴퓨터가 발전해서요 별로 할 것도 없어요.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래요? 언제 KBS 노조니 LH라든가 한국은행 노조 이런 데서 근로조건 인상, 임금 인상 이런 거 갖고 여러분 싸우시는 거 봤어요? 그걸로 싸움 안 해요. 배불러요.
뭘로 하겠어요? 인자 그게 배불러서 그들은 뒤로 나갔고 민주노총이라는 우산 아래 누가 싸우냐? 아까 경기동부라든가 이런 주사파들이 취직하기가 용이한 뭐 건설, 일용공, 택배, 학교 비정규직, 콜센터, 뭐 공공 부분의 어떤 공무직 이런 데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민주노총의 상위 5%의 배부른 자들의 용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용병의 전투력 그늘 뒤에 숨어서 잘 맞고 잘 살기 때문에 하여튼 노동운동이, 노동조합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위한다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민주노총하고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마을 구유에 태어난 예수님처럼 진리와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성전에서 안 싸우고 마이크 맨날 삑삑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또 같은 거 아니에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 낮은 대로 임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온 게 저는 굉장히 기분도 좋고, 아, 우리 집사람 교회 갈 때 또 열심히 따라다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저는 교회 간 이유가 집사람이 일요일날 밥을 안 줘요. 그래서 따라가니까 교회에서 밥을 줘가지고 한 10년 밥 먹으러 따라다녔죠. 그래서 이제 자꾸 가다 보니까 낮에 졸더라도 가서 교회에서 1시간 정도 졸아주면은 또 집사람이 또 안 쫓아내고 그래서 하여튼 그 가정의 평화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회가 정말로 사회 공동체고 하여튼 진리,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거고, 우리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노동조합은 뭐예요? 못 살고 가난하고 그런 자들의 권리, 그거 다 여러분 찬성하잖아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싸우고 파보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그런 자들은 다 배불러졌고, 그런 자들은 뒷방에 뒷전으로 나앉아서 큰 성전 같은 데서 인생을 호위해가면서 저 높은 곳에 있고, 이제 그 경기 동부연합이 근로조건이 열악한 데를 침투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는 이런 이중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양경수가 이 위원장인데 그 부위원장이 누군지 모르시죠? 우리 부산 지하철 노조위원 출신이에요. 제가 서울 지하철 노조에서 한 10년 있었습니다. 노동조합 때문에. 맨 처음에 제가 87년도에 서울 지하철 노조 만들 때는 다 별 2개짜리가 사장으로 와서 막 조인탁 가서 충성 이렇게 교수 격려를 했어요. 그때는 노동조합을 좀 했죠. 그래서 세상이 90년대 되니까 좋아졌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KBS, 한국은행 뭐 이런데 노조할 필요 있겠어요? 철도 이런데 노조할 거 있습니까? 별로 노조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드시 노동조합이 약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백수의 제왕이라는 사자가 강자라고 생각해줘. 사자도 모기한테 뜯기고 살아요. 아니 재벌이라고 강자가 아니다니까요.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밑에 쏘는 놈 있고, 쏘는 놈 밑에 또 기는 놈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복골복이에요.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그 강하다는 재벌의 그 비행기 회사 누구예요? 외국에서 열받아서 급사도 하잖아요. 성질 한번 부리니까 어떻게 해요? 마녀 됐잖아요. 재벌 부인이면 뭐예요? 요새 세상이 그래요. 요새는 반드시 그래서 이런 민주노총 같은 경우가 그런 약자들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것을 갑주로 무기로 방패로 사입고 약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도 어떻게 해요? 대장동에서 이재명이가 토건 세력이 해먹었다 그러는데, 거기는 토건 세력을 자기들이 그 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의롭지 못한 세상, 이것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되냐? 첫째, 경기동부연합 이런 주사파 이념과 사산동맹을 깨트려야 돼요. 이런 것을 누가 가장 열심히 싸우냐? 바로 교회가 올바로 쓰고 이런 크리스천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가장 잘 싸우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하층 동맹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권 카르텔이에요. 그런 데가 뭐냐?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 노조 이런 겁니다. 이런 데서는 교회에서 싸우기가 좀 아리까리 행점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무력 부대가 전부 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 그자라고 싸우고 제가 목이 터져라고 민주노총 싸우는데 이것을 알아봐 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갑자기 저를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본의 아니게 그냥 어떻게 소 뒷발질로 해서 그냥 조선일보에 나와불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다가 뭐 민주노총 흉악한 놈들한테 테러당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한 대여섯 명 와도 이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엊그저께 이제 어떤 내 후배를 만났습니다. 요번에 10월 20일 날 파업을 한다는 거예요. 20일 날 전에 국회에서 제가 노동개혁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10월 20일 날 우리 후배가 좀 어디 뼈도 하나 부러지고 좀 맞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 나이에 왜 그래? 하기야 또 제가 이 나이라 그러면 좀 그렇죠. 우리 장광훈 목사님은 그 나이에 감옥도 3번 가셨으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20대 때는 감옥을 갔는데 이 나이 때는 감옥 못 가요. 아 삭신이 좀 그러니까 근데 3번씩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내가 물어보니까 중국의 그 천안문 광장에서 그 민주화 시위할 때 중국 공산당 중국군이 탱크를 이렇게 갈아박은 사람 있잖아요. 그 외신에 떴거든요. 저보다 내 후배가 광화문에서 민주노총의 그 파업 대호가 올 때 갑자기 뛰어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옷도 좀 찢어지고 좀 맞으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도 좀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밖에 없겠냐 이렇게는 했습니다만 하여간 하여튼 10월 20일 되면은 뭐라도 하려고 해요. 왜냐 10월 20일 이후에는 뭐 하겠어요? 정치권과 연계해서 대선 투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 최대로 500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이겼는데 어떻게 돼요? 되자마자 광우병 사태로 그렇게 모이니까 청와대 뒷산 가서 슬프게 아침 이슬 부르면서 그냥 식물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구국기도회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국민노조가 열심히 싸우는 게 설사 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이런 하층 기득권 동맹 이 무력부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청와대 뒷산 가서 뭘 불러야 되겠어요? 아침 이슬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성 지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기는 것은 지키는 것까지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이 교회를 탄압할 때 저는 제일 멋있었던 게 교회를 폐쇄하니까 야 저게 이제 막다른 골목이구나 전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야외 예배를 광화문에서 드리니까요 2m 간격으로 끝내줘요. 거기다가 그냥 40만 명씩 들어오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 웃기는 얘기 정강훈 목사님이 녹아난 거예요. 제가 다니는 금천구의 무슨 산돌 중학교에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전부 유튜브를 보고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헌금도 안 하고 교회는 여기서 일로 가니까 우리 목사님 짜증 나죠. 열받죠. 아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용수철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 올라가지고 오히려 주머니에 송곳으로 작용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젊었을 때 화염병도 던져보고 시위께나 했는데 제가 놀란 게 광화문 앞에서 그 겨울에 평범한 아줌마들이 노숙 투쟁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손발을 들어서 이제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 싸워왔어요. 그래서 2000년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환란과 핍박을 당할 때 서구 유럽 부분은 그 지하에 굴 뚫어 가지고 산속에서 그렇게 살면서도 그렇게 자기들의 신앙과 하느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투쟁성이 사실은
민주노총 투쟁성보다 더 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요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주제는 있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 보면은 힘도 얻고 그래요. 저는 과거에 감옥도 가고 뭐 마르크스 레닌 뭐 책도 읽어보고 막 그러고 해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거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싸우는 힘은 하여튼 그런 진리, 정의 이런 게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런 하여튼 여기 교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저는 진리고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보니까 반갑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덕택에 국민노조나 제가 힘을 얻어가서 10월 20일까지 민주노총에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민주노총과 문재인 정부가 골리앗입니다. 저는 돌멩이가 될게요. 여기 여러분들이 다윗이 돼주시면은 하여튼 저를 하여튼 던져주시면 제가 돌멩이가 돼서 민주노총의 맞박에 꽂히는 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